실전 경매 마스터클래스 2부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농지와 산지 경매 그리고 형질 변경 마스터 과정입니다. 밭과 산을 단순히 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대지로 신분 상승시켜 가치를 폭발시키는 밸류업 연금술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24강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농지 및 산지 경매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전용허가와 형질 변경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입니다. 농취증 문제부터 토목공사 비용 산정, 그리고 농지연금, 엑시트 전략까지 실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대지를 사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토지 디벨로퍼의 진짜 수익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원형지, 즉 원재료를 싸게 사서 가공하는 데서 나옵니다. 주변 대지가 평당 100만원일 때 밭이나 산은 2030만원, 경매로는 10만원대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발행 위허가라는 마법을 더해 대지로 탈바꿈시키면 시세는 곧바로 100만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배 수익의 비밀입니다. 농지 경매에서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농취증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없으면 낙찰받아도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특히 관내 거주자나 법인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최대 14일이 걸리기도 하죠. 이때는 반드시 법원에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불법 형질 변경 문제입니다. 농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있거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면 지자체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반려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인 낙찰자 입장에선 내 땅도 아닌데 철거할 권한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지죠. 이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선 법원에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소유권 취득 전 원상복구 불가는 위법이라는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조건부 확약서를 통해 행정청과 원만히 타결짓는 방식을 사용하여 경쟁률을 뚫고 저렴하게 농지를 차지합니다. 임야 투자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보전산지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건축행위가 가능한 준보전산지를 타겟팅하세요.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됩니다. 준보전 산지라도 주의해야 할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와 인목본 수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산이 너무 가파르거나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드론 지도와 임업정보다 등기 시스템으로 반드시 경사도와 나무 밀집도를 미리 분석해야 합니다. 형질 변경의 핵심은 개발행 위허가입니다. 원형지를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이죠. 이때 진입도로 4m 확보, 상하수도 처리 가능 여부, 그리고 용도 지역의 적합성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토지 가치를 결정짓는 승부처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는데 이당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평지라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더라도 이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입찰원가 산정 시 반드시 이 비용을 수익성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산지 전용허가 때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발생합니다. 농지보다 세금은 훨씬 저렴하지만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옹벽을 세우는 토목공사비가 정말 무섭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입찰 전 토목 설계사와의 철저한 견적 공유가 필수입니다. 지목 변경은 건축물이 완공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농지나 산지가 대나 장으로 바뀌면서 땅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죠. 지목이 바뀌면 은행 감정가가 수배로 뛰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 막대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엑시트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엑시트 전략은 분할 매각입니다. 큰 땅을 도매가로 낙찰받아 소매로 파는 방식이죠. 기획부동산처럼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개발행 위허가를 통해 도로를 내고 개별 필지로 분할 측량하여 단독 소유권으로 매각합니다.
200평 단위로 쪼개서 팔면 평당 단가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 엑시트입니다. 유찰이 많이 된 절대 농지를 초저가에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한국농어총공사에서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연금은 실제 낙찰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 아주 높은 월 수령액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세 번째, 실수로 보전산지를 샀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익 목적의 산림을 국가가 매년 예산으로 매입하는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매수해줍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맹지 임야를 국가에 되파는 것도 합법적인 단기 시세차익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전 성공 사례를 보시죠. 농취증 반려 위기로 보증금 몰수 위기에 처했던 5억짜리 농지를 2억에 단독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인용 판결을 받아내고 국어 점용허가로 도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셰어하우스 단지로 허가받아 8억에 매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밀양의 임야입니다. 평당 15만 원에 낙찰받은 야산을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 공장과 기숙사 부지로 바꿨습니다. 주변 중소기업들과 비입비로 묶어 5개 필지로 쪼개어 평당 100만 원에 분양 매각했습니다. 밸류업의 힘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토지 인허가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공무원을 법령과 판례로 설득하는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저희 행정사 어벤져스는 규제 타파는 물론 공장 등록이나 비자 문제 해결 등 수요자에 맞춘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제공하여 확실한 밸류업을 책임집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합니다. 디벨로퍼의 수익은 원형지에서 나옵니다. 불법 형질 변경은 행정심판으로 타파하고 보전산지보다는 준보전산지를 노리세요. 각종 부담금과 토목비를 미리 계산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분할 매각이나 농지연금 같은 전략적 엑시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십시오. 농취증 반려가 걱정되시나요? 산지 전용 허가나 토지 밸류업 기획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지우 어벤져스 팀을 찾아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